네, 회원님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앞 시간에 제가 이마트 현재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에 대한 계략적인 개요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주가는 단기에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융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야겠죠.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주로의 변화. 그리고 결론은 이마트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로의 변화를 지켜보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요. 처참합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 이때 생각하면요. 주말에 할인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할인점이라 하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그런 이제 큰 대형마트요. 큰 카트에 일주일, 2주일치 먹을 거와 어떤 그런 용품들을 생활용품들을 대량으로 사서 집으로 이제 차 타러 가져가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가족들도 많고 집에서 밥도 많이 해 먹고 그리고 싸니까 많이 사자.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행사하는 일반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할인점이 하나도 안 쌉니다. 인터넷이 더 싸요. 택배비 포함해도. 이마트 가는데 뭐 기름값 안 듭니까? 뭐 차비 안 듭니까? 똑같지.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개 사는 것은 편의점도 편리합니다. 한두 개 사는데 뭐 이마트를 가서 사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편의점도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마트는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좀 이제 하향세를 걸었고, 실제로 매출이나 실적도 좋지는 않았죠. 이마트가 이제 그 인적 분할하고부터의 2011년도부터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그래도 점점 늘죠. 매출액은 점점 많이 늘어서 점포도 늘고 트레이더스도 생기고 그리고 스타필드가 어디 건지 모르겠네. 스타필드도 있고 그리고 그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필드가 이마트 건지 신세계 건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 다양한 채널로 변화를 했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인수를 해서 스타벅스 코리아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벅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베이가 아니라 이마트가 직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렇게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 보시면요. 과거 이제 매출액이 뭐 한 13조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그래도 만 7천억씩 벌었는데 12조, 13조 할 때 지금은 작년 보면요. 매출은 거의 뭐 한 10조 이상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9년도 최악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5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8년도 이후로 실적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네. 이 실적이 갑자기 올해는 좀 나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실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성장성,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장성, 그리고 더 커진 덩치,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요. 매출액 거래액이 우리나라 1위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합쳤을 때 경쟁사가 없습니다. 네, 경쟁사가 이게 두 개 온 오프라인 합쳤을 때 그 절대적인 매출의 수치는 지금 경쟁사가 없어요. 뭐 네이버 쇼핑이 좀 크긴 한데 그래봤자 뭐 28조에서 30조 사이고 이마트가 정말 지금 엄청난 겁니다. 물론 이마트 신세계 합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자 그렇다. 근데 사실 신세계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안 커요. 이마트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마트의 어떤 이런 대략적인 그 개요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과거 15년 전부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하락세로 바뀌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상승하긴 했었는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올랐던 건데 다시 하락을 했죠.
그 보시면 코로나 쇼크 때 저점하고 2019년도 저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과거의 어떤 그런 통상적인 주가의 중심값 정도는 한 20만원 정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300 넘고 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돌파를 막 하고 있는데 이마트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은 위치죠. 저는 이거에 지금 상당히 이마트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이마트는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고, 그것도 심지어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커머스 3강이래요. 네이버, 쿠팡, 이마트.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근데 이베이 코리아 역시 이제 1위부터 점점점 내려가는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마트도 좀 이제 점점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1위지만은 여러 가지 실적이나 주가가 안 좋아졌었고, 근데 이 둘이 합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우선은 웬만하면 저는 지금 이 13만 5천 원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주가고요. 14만 5천 원, 요 가격을 깨는 것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뭐 지수가 코로나 쇼크 때처럼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마트가 뭐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잘못돼서 뭐 사고가 난다라든지 정말 이제 뭐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영을 하고 흘러간다라면은 요 가격대를 웬만하면은 이제 깨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15만원대 초반까지만 내려와도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방은 요 정도로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낮추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가가 이제 16만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즉 지금 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해요. 이마트 주가 오른 게 없다. 이마트의 지금 예상 그 2021년 PER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정도. 근데 지금 카카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의 지금 예상 PER이 70배가 넘거든요. 물론 카카오 주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PER이 10배가 안 돼요. 한 7, 8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밸류를 높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네이버도 저평가이긴 하죠. 그렇게 카카오하고 비교한다라면은. 근데 이마트가 여기서 이 기준이라는 게 기존 상태에서의 이 기준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가 아닌 상태, 내수주일 때 성장주로 변화했다 하면은 여기서 밸류를 더 줄 수가 있다. 10배 주던 거 15배 줄 수도 있다. 누가? 시장이. 성장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트가 성장주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위로 상방으로는 이거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PER이 10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16만원일 때 PER이 10배인데 PER은 그냥 시장에서 한 20배 줘버린다. 그러면 주가 32만원 가는 거죠. 뭐 32만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예상 목표 주가가 의미가 없어요.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 의미가 없다. 기간으로 봐야 한다. 하단 지지는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사이.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즉 리스크가 적다. 시간만 있다면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큰 자리이다. 네, 단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요렇게 좀 이마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장 마감하면 이제 수급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보니까 기관을 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들은 이마트 안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마트 좋게 본다고 리포트 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급 보니까 외국인은 조금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그런 좀 이제 그 모습이 아니냐, 모습인데, 어찌되었든 기관은 지금 그냥 때는 지금이 기회다 싶은 건지 계속 파는 거고, 외국인이 조금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개인은 계속 팔고, 이러한 좀 수급으로 되면서 지금과 좀 거꾸로 된 수급이죠. 그런 수급으로 돼야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급, 개인 매도, 메인 기간, 양매수, 요렇게 돼야 상승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전환이라고 할게요. 전환. 가능성. 지금 수급 상태로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이마트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단기 종목으로 볼 게 아닙니다. 최소한 좀 기간을 갖고 여윳돈으로 좀 그렇게 봐야겠다. 느긋하게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충분히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셔서 우선은 하단 대응선은 잡아드렸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좀 정리하는 걸로 잡아드렸으니까 상방에 대한 목표가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요거부터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이마트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한 주식 투자, 건강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고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